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국내 소식도 엄중하고 중요합니다만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데요.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경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트럼프 씨가요,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뒤에 많이 우려했던 일들이 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미국에서 소수자를 노린 이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남부빈민법센터가 대선 다음 날인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경찰 신고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유색인종과 성소수자, 여성 등을 노린 괴롭힘과 협박 건수가 4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범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99건, 대학에서 67건 등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범죄 유형을 보면 반이민 증오 행위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흑인과 성소수자를 겨냥한 괴롭힘이나 협박이 각각 89건과 4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대선 이후 미국 내 공공장소 곳곳에서는 차별의 의미를 담거나 트럼프를 찬양하는 낙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심지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이 미셸 오바마 여사죠. 한 소도시의 시장이 조롱을 해서 논란이 커졌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웨스트버지니아주 클레이시의 베벌리 웨일링 시장이 장본인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를 하이힐을 신은 원숭이라고 표현한 SNS 글에 동의하는 답글을 남겨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앞서 해당 지역 개발공사 이사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근이었는데요. 품위 있고 아름답고 위험 있는 퍼스트레이디가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하이힐을 신은 원숭이는 더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웨일링 시장이 맞장구를 치듯 자기에게 큰 웃음을 안겨줬다는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 뒤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쇄도했고요. 웨일링 시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승리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갤럽 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로 집권 2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시장직에서 물러났군요. 결국은 댓글 하나를 잘못 달았다가 물론 이제 본심을 드러낸 것이어서 문제가 커졌겠습니다만, 자, 다음은 일본으로 한번 가보죠. 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지역의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온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사고로 살 수 없게 된 지역 사람들이 일본 각지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고향 후쿠시마에서 요코하마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5년간 이 학생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일을 수기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는 그부들이 자기 이름에 세균이란 말을 붙여 부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괴로워서 몇 번이나 죽으려 했지만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학생의 부모는 학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자살 직전까지 내몰렸던 어린 학생의 심정이 생생히 느껴지는 이 수기가 공개되자 일본 사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성이 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 우리 학생들이 참 무던히도 열심히 공부하는 영어. 내일이 수능인데요. 수능에서 또 영어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영어 말하기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한데요. 그 순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27번째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영어교육 글로벌 기업인 EF가 자체 개발한 영어 시험에 응시한 72개 나라 95만 명의 점수를 지수화해서 평가한 것인데요. 한국은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54.87점을 기록해서 72개 나라 가운데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지역이,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꼽힌 곳은 네덜란드였고요.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가운데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네, 72개국 중 27위. 이거 뭐 어찌 보면 중상위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정도 성적인데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군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좀 효율적인 학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많이 들려오는 캐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요한 밤이라고 하는 곡인데 가장 오래된 인쇄본이 발견됐다고요? 네, 캐롤 고요한 밤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캐롤의 가사가 적힌 가장 오래된 인쇄본이 빈의 한 골동품 상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캐롤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고요한 밤 협회는 19세기 오스트리아 북부 슈타이르에서 유제프 그라이스라는 인쇄업자가 출판한 책에 고요한 밤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이 곡이 작곡된 1818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인쇄본에 고요한 밤이 실리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티롤즈의 노래를 모아서 1833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출판한 책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캐롤 고요한 밤은 살츠부르크 인근의 작은 마을을 젊은 신부였던 요제프 모르가 작사했고 학교 교장인 프란츠 그루버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 측은 이 캐럴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오는 2018년에 다양한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고요한 밤 협회가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 각국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이경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오늘 예정됐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어제 변호인 요청에 따라 연기됐는데요. 검찰은 대면 조사하겠다.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참고인 신분이어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는데요. 이른바 길라임 진료 의혹입니다. 주사제를 대리 처방하고 또 감형 진료까지 갈수록 점입 가격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국회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 조사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예정대로면 오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 어제 변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 정리 시점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러고 연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사의 대상자가 수사 시점과 수사 횟수를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안전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고요. 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헌법 유린의 주범이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을 이렇게 분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수사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맞서겠다 이런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 서면 조사 얘기도 했는데 혹시 시간에 쫓긴 검찰 뭐 내일이라도 서면 조사로 좀 마무리 지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까지 이제 기다려봐야 돼. 검찰도 지금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의지가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네. 언론에서도 보도된다 보면 기존 혐의를 뭐 적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네네. 봐서는 어느 정도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만으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딜레마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는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참고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당장 검찰이 일단 피의자로서 대통령을 선포를 하고 물론 체포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죠. 청와대 앞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라도
조사받을 걸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자, 피의자로 선포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만약 대면 조사가 뭐 내일이라도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거에 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처럼 3시간 대면 조사, 방문 조사를 했는데 1시간 꼬리곰탕 먹은 사실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네. 좀 한 2-3시간이면 이게 대면 조사의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검찰도 그렇게는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써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네. 있고 지금 오늘만 해도 정말로 결정적인 보도가 2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호성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최 선생에게 컨펌 받았나 네. 이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깨알같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검찰의 존립이 이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사건이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으로 조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조사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어차피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어제요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말미에 조금 특이하게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 달라. 자 아무도 묻지 않은 이 답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갑자기 생뚱맞은 어떤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네. 세간에서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계속 그 미용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설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리 차단을 하는 그런 발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과 연결해서 오늘 뭐 논란도 되고 있고 화제도 되고 있는데요. 이 길라임 감형 논란 뜨겁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물론 2011년에 이 길라임이란 가명을 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병원 진료를 받는데 가명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이 되지가 않는 부분인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신분 노출을 꺼렸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계속해서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근데 이 병원을 이용한 지금 내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대체가 그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는 뭐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사설 병원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오늘 보니까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급 비밀의 그런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 어떤 근거든 아직 남기지 않고 또 경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그 병원을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실명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말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세간에서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2급 기밀을 다루는 의무실, 청와대 의무실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최순득, 최순실 자매가 대리 처방받은 약을 가져온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 대통령의 혈액, 피 검사를 주치의와 상의 없이 외부 병원으로 또 유출한 정황도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혐의나 어떤 이 처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 당장 의사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네,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세월호 7시간과 연결된 거 아니냐부터 해서 많은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의혹은 증폭되고 있고 국민들은 아주 궁금해하고 있으면서 또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조금 특이했어요. 이 박 대통령이 LCT 비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사실 법사위가 열렸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 법사위원들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네. 본인이 지금 정말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본인도 이렇게 많은 의혹의 중심,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으시면서도 지금 조사를 사실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대국민 담화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는 아예 그 최순실의 기소 날짜가 20일인데 네. 그때까지 지금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조사를 거부하면서 누구에게 이게 지금 수사를 확실하게 하고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는 건지 일단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네. 정말 어떤 그 LCT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지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LCT 관련해서는요, 뭐 한 500억에서 1000억대의 정관계 로비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흘러나왔으니까 여기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고위공직자나 여야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면 또 이 굉장히 이 좀 광범위한 사정정국으로 확전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크고 네. 지금 어쨌든 진짜 오늘도 제가 보니까 실시간 검사에 벌써 LCT가 많이 네네.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덮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생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이유로 쓰고 있다. 자, 법사위에 소속돼 계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검찰 특별수사팀의 이 대통령 조사 어떻게 될지 내일과 모레 뭐 이번 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특검 정국이다 그랬는데 오늘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오늘 회의 자체는 지금은 끝난 상황이고요. 내일 일단은 그 1소위라고 해가지고 네. 고유 법안을 다루는 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소위에서 지금 오전에 논의를 하고요. 네. 1시에 다시 본회 전체 회의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 특검법을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의결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고 네. 이게 너무 국민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이걸 막으면 혹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거는 정말로 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회 자체가 사실 촛불의 그 앞에 놓이게 그렇죠.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직권상정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조건 자체도 이미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법은 내일 통과될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해 주셨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아까 그 LCT 지금 계속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가설들을 담은 이 찌라시도 오늘 많이 좀 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LCT 비리 사건에 만약 청와대가 뭔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쥐고 있다면 이 청와대와 야당, 정치권 내에서 또 뭔가 모종의 빅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LCT 사건이 크다고는 하지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거는. 사실 그거는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로비 건설업 관련 로비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헌정물란 국정농단에 현직 대통령이 주범으로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고 네.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당장은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이 이 사건과 비교해서 그걸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관련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딜을 하고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설혹 야당에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지금 이 국정농단 사안과 빅딜의 대상 그 수준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루자가 있다면 저희 야당에서도 먼저 그건 쳐내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연루자가 있다면 당내에서 그 먼저 쳐내야 된다.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진행되기를 기대해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